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8번째 이야기 훈련소 입소 1980년 12월 10일 사방은 캄캄한데 우리는 저녁 식사도 못한 채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는 호송병들의 통제 아래 달빛도 없는 길을 향방도 모르고 걸어갔습니다. 내 기억으로 훈련소 정문을 가려면 입소대 앞에 있는 신장로 길을 따라 내려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전혀 다른 마차가 다닐 만한 좁은 동로 길이었습니다. 길에는 군데군데 깊게 파인 곳이 있었고 그곳에 고인물이 얼어 자칫 발이 미끄러지곤 했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어둠 속에 철조망이 둘린 담이 나타나고 작은 위병초소가 있는 통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유명한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갈 만큼 초라하고 작은 위병초소였습니다. 내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은 보무도 당당히 훈련소 정문인 연무문을 통해 입소하리라는 것이었는데 그 기대마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날 우리가 들어간 문은 훈련소 후문으로 보통 충성문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는 정문인 연무문 외에도 몇 개의 문이 더 있었는데 소룡리 사격장 쪽으로 통하는 문과 마살리 경계교장 및 0점 사격장으로 통하는 문, 그리고 우리가 주로 드나들었던 이곳 충성문으로 이 문을 통해서는 수류탄, 화생방, 각계전투 교장 등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벌써 밤 8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위병초소를 지나서도 한참을 걸어서 어느 막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 공룡처럼 늘어선 2층의 학교 건물 같은 막사와 막사 사이의 공터에 우리는 정렬했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모래들은 추위에 얼어서 서걱거렸고 희미한 불빛에 보이는 군데군데 고인물도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입소대대에서 출발할 때는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오는 도중에 따로따로 흩어져서 내가 속해 있는 곳은 40명 한 개 소대로 모두 4개 소대, 즉 160명만 있었습니다. 각각의 소대에는 한 명의 호송병이 담당했고 이들이 각 소대의 내모반장이라는 것을 훈련소에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이외에도 몇 명의 기관병이 더 있었는데 이들이 우리를 가르칠 조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기관병들의 통제에 따라 정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고 몇 차례의 정렬 경험이 있는 터라 쉽게 정렬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중대장님께 입소 신고를 실시한다. 신고간에 움직이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현찰 박치기다. 알았나? 우리는 목청을 도두어 대답했습니다. 현찰 박치기라는 말은 평소에는 가게 등에서 외상거래가 아닌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사거나 할 때 하는 말이었지만 군대에서는 즉각적인 기합을 뜻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현찰 박치기라는 말은 논산훈련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되었고 실제로 현찰 박치기의 위력을 수도 없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앞에 있는 건물에서 서너 사람의 군인이 나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중대 차렷! 중대장님께 경례! 충성! 하로! 신고합니다. 신명 암호계획 159명은 1980년 12월 10일부로 제2훈련소 제30연대 제9중대에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종성! 기관병 중 하나가 절도 있는 목소리로 우리 신병을 대신하여 신고했습니다. 본래 우리들 중 하나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마 시간도 늦고 해서 신고자를 교육시키느니 그냥 내모반장 중에 하나가 신고를 대신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훈련병 생활 동안 우리를 지휘할 직속상반인 중대장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군인다운 강인함보다는 가름한 외모에 인상이 그리 나쁘지 않은 중위계 급장을 단 사람이었습니다. 내 상식으로 중대장은 대위 계급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는 진급을 앞둔 사람인지 중위로 중대장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야기지만 우리 중대장 남만식 중위는 첫날 보았던 인상처럼 그 성격이 다르지 않아서
상당히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차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 신고에 이어서 중대장의 훈시. 입소에 대해서 대대장의 훈시가 속절없이 길었던 것에 비하면 중대장의 훈시는 순간처럼 짧았습니다. 훈시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군대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를 격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입소대에서 이곳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공포 분위기에 비해서 중대장과의 첫 만남은 부드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뒤이어 인사계라는 나이든 상사가 단위에 올라가서 간단히 전달 사항을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네모반에 들어가면 사물과 현금을 제출해야 한다. 사물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압수한다. 현금은 모두 위탁하고 각자에게 8,000원 상당의 쿠폰을 나눠줄 것이다. 이 쿠폰은 영내에 PX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현금은 훈련을 마치고 퇴소 시에 전액 반환될 것이다. 추운 날씨와 이동간 호송병들의 살벌함에 비해서 중대장과 인사계의 이야기는 아버지와 어머니같이 포근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소 생활에서 중대장이나 인사계가 우리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호랑이 같은 교관인 소대장과 네모반장 그리고 조교들이 있다는 것을 이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우리의 훈련소 입소 절차는 간단히 끝나고 네모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980년 12월 10일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훈련소 첫날 밤. 네모반에 들어가자 비로소 우리를 그토록 다잡던 호송병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한 네모반에 집합시킨 그는 일장 훈시를 했습니다. 주목! 너희는 제2훈련소 30연대 구중대 이소대에 배속되었고 나는 이소대 내무반장을 맡은 하사 최아무개다. 지금부터 너희가 훈련소를 퇴소할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은 내가 통제한다. 내 지시가 곧 법이다. 내 지시가 없이는 움직여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된다. 어길 시에는 즉각적인 현찰박치기가 들어갈 것이다. 알았나? 자신을 우리 소대 네모반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하사 계급장을 단 다부진 몸에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대를 분류한다. 좌측 10명은 1분대가 되고 순서대로 전면 좌측 침상과 관물대를 사용한다. 그 다음 10명은 2분대로 우측 침상을, 그 다음 10명은 3분대로 뒤쪽 네모반 좌측 침상을, 나머지 10명은 4분대로 그 우측 침상을 사용한다. 각자 자기 침상 위치로. 네모반은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각 방에도 역시 가운데 통로를 두고 두 개의 침상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각 침상에는 10개의 관물대가 있어서 모두 40명의 소대원이 기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어온 순서대로 각각 침상과 관물대를 지정받았습니다. 나는 25번으로 세 번째 침상 중간쯤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네모반에 들어가 지정된 자리에 서자 그동안 나름 차분하게 설명하던 네모반장이 입에 거품을 물며 늑대같이 날뛰었습니다. 군화 벗고 침상에 올라가는데 30초 실시. 네모반장의 호령과 더불어 우리는 가장 빠른 동작으로 군화끈을 풀고 침상으로 올라갔지만 나를 포함해 거의 모든 사람이 네모반장과 다른 기관병들의 군화발에 걷어채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신어본 군화이고 끈을 어떻게 매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인지라 재빠르게 군화를 벗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끈을 엉쳐매는 바람에 그걸 푸느라 진땀을 빼기도 하였습니다. 침상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한 일은 개인 사물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가지고 온 사물 중에서 군용이 아닌 물건은 필기구만 제외하고 모두 제출한다. 군인은 민간인이 쓰는 물건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럴 수가. 이럴 거면 입소대에서 장정소포 보낼 때 모두 넣어서 보내도록 했어야지.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제출하라니. 정말 그동안 끔찍하게도 챙겨서 들고 다니던 세면백과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소지품들이었는데 꼼짝 못하고 모두 제출했습니다. 볼펜 정도만 남겨두고는 어머니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셨던 갖가지 생필품들을 제출했고 이후에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아니 수많은 선후배 훈련병들이 제출한 개인 사물들은 어찌 되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뒤이어 향도가 선정되고 서기가 선정되었습니다. 향도는 내무반장이 소대원들을 살펴본 뒤 키도 크고 성실하게 생긴 사람을 세웠고 서기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소대는 향도로 대전 출신의 박아무개 그리고 서기로 천안 출신의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향도와 서기는 소대원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내무반장에게 제출했고 내무반장이 명령에 의해 불침번 근무자 명단도 작성했습니다. 이어서 가지고 있는 돈들을 위탁했습니다. 인사계라는 상사가 나서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요지는 이랬습니다. 훈련소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PX에서 오직 쿠폰으로만 물건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각자 가지고 있는 현금 전부를 위탁하고 그 중에서 쿠폰으로 8,000원씩을 나눠줄 것이다. 훈련소에 있는 동안 이 8,000원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위탁한 현금은 쿠폰으로 지급된 8,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훈련소 퇴소 시에 반환할 것이다. 만약 현금을 위탁하지 않고 개인 소유를 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전액 몰수할 것이다. 인사계가 장부책에 위탁 금액을 적고 옆에서 기관병 하나가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쿠폰을 나눠주었습니다. 쿠폰은 사회에서 아이들이 시장놀이 할 때 사용하는 놀이돈보다 더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1,000원짜리 몇 장과 500원짜리, 100원짜리 해서 8,000원을 맞춰 나누어 주었습니다. 군에 오기 전에 훈련소에 가면 돈을 모두 빼앗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몰래 감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회자되곤 했었지요. 누구는 팬티에 고무줄이 들어가는 홈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말아 넣었다고도 하고 볼펜 속에 볼펜심에 감아서 넣으면 10만원까지도 들어간다고 하고 또 겨드랑이 같은 곳에 반창고로 붙이기도 하는 등 갖가지의 방법으로 돈을 숨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 많은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쿠폰으로 일정액만 바꿔주는 것이고 나머지 돈은 퇴소 때에 어김없이 돌려준다는 말에 거의 대부분은 숨김없이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아직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내무반에서 저녁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관병들이 날라온 밥과 반찬을 몇 사람이 배식하여 먹는데 찬밥에 식은 국은 고픈 배에도 영식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비해 점원은 간단하게 취했습니다. 주번사관 완장의 중위가 와서 인원을 확인하고 피곤하니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고 잘하는 말만 하고는 점호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1시간에 2사람씩 불침번을 서야 했습니다. 소대의 한 번과 2번 친구가 초번으로 10시부터 11시까지 서기 시작하여 매일 아침 6시 기상 때까지 이어서 다음 번호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나는 첫날에 근무에 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긴 하루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전개 속에서 정신없이 달려온 하루. 입소연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훈련소는 더욱 싸늘하고 매섭게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 군대라는 곳이 이런 곳인가? 모든 것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지 않은 곳. 사람이 가장 두려운 이곳이 무서웠습니다. 요원하기만 한 앞날을 어찌 이겨야 한단 말인가. 1980년 12월 10일 수요일 입대 3일차 훈련소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훈련소 첫 아침. 훈련소에서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1980년 12월 11일 목요일 새벽 5시 50분. 기상! 불침번의 외침에 우리들은 용수철같이 튀어 일어났습니다. 긴장해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인지라 자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군화를 신는데 그 사이 나타난 내무반장은 또다시 으르렁거립니다. 동작 봐라! 빨리 뛰쳐나가지 못하나! 이제는 내무반장의 목소리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메모리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쫓기는 토끼들 마냥 우르르 출입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아직 군합근도 다 매지 못하고 옷의 단추도 다 채우지 못한 채 집합을 해야 했습니다. 추스르지 못한 매무새를 집합한 뒤 바로잡으려 한 우리들의 생각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동작 그만! 이 말 한마디에 우리들은 손끝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네모반장들은 우리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매무새가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을 걷어찼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복장 갖추는데 1분! 실시! 우리들은 다시 복장을 가다듬고 군합근을 매야 했습니다. 동작 그만! 다시 한번 메모반장들이 다니며 복장이 부실한 사람들을 걷어찼습니다. 복장이 거의 갖췄을 때 주번사관이 연단에 올라왔습니다. 동작 그만! 차렷! 주번하사 완장의 기관병이 우리들을 통제했습니다. 1980년 12월 11일 제9중대 1조점호 인원보고 총원 160명, 사고부 현재원 160명 이상 1조점호 준비 끝. 중대 차렷! 중대 좌양좌! 주번하사는 주번사관의 명을 받아 우리를 좌양좌를 시켰습니다. 잠시 후 연병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우렁찬 소리가 흘러나와 점호를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조 점호는 스피커를 통해 연대 통합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차렷! 애국가 봉창! 우리들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멸공고 재창! 때려잡자 김일성, 저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이룩하자 멸공통일! 우리들은 사회에서도 많이 들어 익숙한 멸공구호도 외쳤습니다. 각자 고향을 향하여 좌우양우! 네모반장들은 우리에게 자기의 고향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각자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께 감사의 묵념! 시작!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맛보는 인간적인 행사가 바로 고향을 향해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묵념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연대에서 통제하는 1조 점호는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다른 부대 훈련병들이 지르는 함성들이 여기저기서 아침 하늘을 울리며 들려왔습니다. 점호는 끝났으나 각 소대에 1번부터 10번까지 각 10명씩 식사 당번으로 차출되어 식당으로 밥을 타러 간 뒤에 나머지 인원은 남아서 갖가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기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얼어붙은 연병장에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를 하고 오리걸음도 했습니다. 네모반에 돌아와 세수를 마쳤을 때는 7시가 다 되어 있었고 식사당번들은 식사를 타다가 배식까지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렷! 식사에 대한 감사의 묵념! 바로 식사 개시! 감사히 먹겠습니다. 식사는 네모반의 중앙에 길게 있는 탁자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먹은 탓인지 이제는 짬밥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사라지고 입맛이 적응해 그런대로 먹을만 했습니다. 또 하나 식사 시간의 좋은 점은 이 시간만큼은 네모반장이나 조교 등 기관병들은 따로 식사를 해서 그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대에 가서 사단 훈련소인 3기빌연대 사대대에서 대기하면서 보았던 훈련병들의 식사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 각자가 먹은 식기는 화장실 옆에 세면장에 가서 세척한 뒤 식기는 네모반의 식기보관함에 보관하고 숟가락은 각자가 챙겼습니다. 이 숟가락은 군대 생활 내내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언제나 소지하고 다녀야 했는데 훈련장에도 교회에도 작업장에도 심지어 화장실에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리면 밥을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기합과 아울러 개인 비용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군대에는 젓가락이 없었습니다. 모든 먹는 일은 숟가락 하나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숟가락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크기와 길이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회에서 사용하는 큰 수저를
공병삽이라고 부르고 군용수저를 야전삽이라고 불렀습니다. 공병삽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삽으로 공병대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삽이고, 야전삽은 일반 군인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조그만 삽을 말하는데 수저의 크기에 따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소 첫날 아침은 밝았습니다. 나는 일조점호 때 함성 속에서 무언지 모를 힘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군인이 되어가는 마음과 정신의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계획되고 통제되어지는 틀 속에서 순응하면서 견디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 가득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D-1일차 교육. 1980년 12월 11일 목요일. 이날은 명실상부 훈련병으로서 맞이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입대 후 처음으로 확실한 일조조모를 받아야 했고, 식사를 하고 식기를 닦으면서 그 사이 짬을 내어 세수를 했습니다. 식기세척장은 세면장과 함께 사용했는데 일소대 내무반 옆 한편에 화장실과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호루라기 소리와 더불어 주번하사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전달! 전체 복장을 갖추고 교육 집합 5분 전! 교육 집합 나팔 소리가 울리려면 아직도 30분이나 남았지만 우리는 집합을 했습니다. 조금의 틈도 주지 않으려는 듯 내무반장과 조교들의 악쓰는 소리에 우리들은 아침부터 허둥댔습니다. 내무반장과 조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양념처럼 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욕을 빼고서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한결같이 쇳소리처럼 쨍쨍 울렸습니다. 그들의 험악한 통제 속에 우리들은 마음 급하게 서둘렀지만 어느 사이에 날아온 발길에 걷어채이며 연병장으로 몰려나갔습니다. 집합을 끝내고 인원 점검을 한 뒤 중대장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D-1일차 교육으로 정식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육군 제2훈련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오전은 우리 훈련소의 역사관인 멸공관을 견학하고 훈련소 극장인 연무관에서 교육용 영화를 본 다음 오후에는 훈련소 생활 및 앞으로 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이동하는데 이곳은 많은 훈련 부대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나가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지나가신다. 따라서 이동간 보행군기를 확실히 지키고 교관과 조교들의 통제에 절대 복종하도록 한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았던 중대장을 그제야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 마른 체구에 보통의 키, 어젯밤 보고 느꼈던 것처럼 강인한 인상보다는 자상함이 묻어나는 문민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내무반장과 조교들 앞에서 얼어붙은 우리들에게 중대장의 모습은 다소나마 안도감을 심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의 시작점을 D-Day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D-1일차 교육이라는 것은 훈련의 시작에 앞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본 교육 일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오늘은 똑같은 훈련소에서의 하루일지라도 교육 일정에는 잡히지 않는 D-1일차 교육이었습니다. 훈련소 사정이 어두운 우리에게 훈련소 생활을 교육시키는 날입니다. 중대장의 훈시가 끝난 다음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고 교관 완장을 찬 중위계급의 소대장 한 사람이 우리를 인솔했습니다. 연대 정문을 나서니 곱게 뻗은 도로가 나왔습니다. 비포장도로였지만 곱게 다듬어진 깔끔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한참을 가니 우측으로 커다란 교회 건물이 있고 그 맞은편에 작은 연병장이 있었습니다. 그 연병장 한편에 멸공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다시 정렬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훈련소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이다. 역대 훈련소장님께서 쓰시던 물건들과 훈련소 역사를 알 수 있는 뜻깊은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관람하되 물품에 손을 대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알았나?
교관의 설명에 이어 우리는 한 줄로 서서 멸공관을 관람했습니다. 멸공관은 작은 박물관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대략적인 역사와 유물, 그리고 역대 훈련소장들이 쓰던 물품, 특히 그들의 지휘봉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연무관이라는 극장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인원 점검을 한 뒤 교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훈련소의 극장이다. 여러분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서 영화를 관람하게 된다. 이곳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에는 쿠폰이나 현금으로 PX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오늘은 D-1일차 두 번째 교육으로 교육 영화를 관람한다. 교육관 교육군기를 준수하기 바란다. 알았나? 교육 영화라는 것은 바로 성병 예방 홍보 영화였습니다. 오전 교육은 그것으로 끝내고 오후에는 네모반에서 군생활 전반에 걸친 교육을 인사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날 받은 교육 내용은 내 훈련용 수첩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상급자와 상관을 대하는 법, 어려움을 참고 견딜 것, 불평불만을 하지 말 것, 상급자 호칭 문제에서는 계급보다는 직책을 부를 것, 김중희님보다는 중대장님, 이 상사님보다는 인사계님이라 부를 것, 보급 장비를 아끼고 청결하게 사용하고 분실 시 즉각 보고할 것, 화장실, 세면장을 청결히 사용할 것, 편지에 보안상 걸리는 것이나 부모님께 걱정될 일 등은 쓰지 말 것, 불침번의 근무 요령 및 이상 시 보고할 것, 자신의 위생관리에 힘쓰고 아프면 즉시 보고하여 의무실에 갈 것, 담배 피울 때의 예절과 흡연 장소 시간 등을 지킬 것, 보행 시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말 것, 비나 눈이 올 때에도 우산을 쓰지 말 것, PX에 외상하지 말고 사용 질서 및 시간을 지킬 것, 식사 당번은 배식을 공평히 하고 불만이 없게 할 것, 자신의 의무를 다한 뒤에 권리를 찾을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훈련병들의 호칭은 신병으로 통일한다. 관등 성명을 말할 때는 반드시 신병 아무개라고 복창해야 한다. 끝으로 이미 알고 있겠지만 훈련소에서의 경의 구호는 충성이다. 교육하는 인사계의 목소리는 어딘지 사회에서 듣는 말소리 같아서 네모반장과 조교들의 딱딱하고 악쓰는 소리만이 귀에 쟁쟁한 우리에게 도리어 조금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사계가 부드럽게 교육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마음이 풀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네모반장과 조교의 눈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D-1일차 교육은 본격적인 훈련이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2번째 이야기, 논산훈련소 소개. 여기서 이곳 논산훈련소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 아무래도 훈련소와 내가 속한 부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데 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입대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당시에는 나도 전혀 알 수 없었고, 그 뒤 훈련소 생활과 군대 생활, 전역 이후 자료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임을 먼저 밝힙니다. 우리가 통상 논산훈련소라고 부르는 이곳의 정식 명칭은 우리 당시에는 육군 제2훈련소라고 불렀고 현재는 육군훈련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6.25 당시 전선에 필요한 신병들을 빨리 훈련시켜 투입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있는 제1훈련소와 별도로 1951년 11월에 제2훈련소로 창설한 부대입니다. 6.25 전쟁 후인 1956년 제1훈련소가 폐쇄되면서 논산 제2훈련소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육군의 신병훈련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제2훈련소 명칭은 1999년 육군훈련소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곳은 세계 최대의 신병훈련소라고 합니다. 이곳을 또 다른 이름으로 연무대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무예를 연마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명명해서 하사했다고 합니다. 본래 이곳은 논산군 구자공면이었는데 전북 익산군 황화면 지역을 편입시켜 연무대의 명칭을 따서 훈련소가 위치한 소읍의 이름까지 연무업이 되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는 23, 25, 26, 27, 28, 29, 30연대 등
모두 7개의 교육연대가 있는데 이 연대 이름 앞에 교육이라는 명칭을 붙임으로 일반 포병 23에서 30연대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속된 교육 30연대는 1952년에 창설된 육군훈련소 막내 부대로서 나는 이 부대 183기 훈련병으로 입소를 한 것입니다. 훈련소 정문은 연무문입니다. 이 문은 연무대를 상징하는 문으로 우리 당시에는 멋진 복장을 갖춘 위병이 위엄과 위세를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부대에 근무하는 간부들과 기관병, 그리고 훈련소를 방문하는 외부 인사들이 주로 출입하는 문이고 정작 훈련소의 주인공들인 훈련병들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와 우리 동기들은 단 한 번도 연무문을 출입한 적은 없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훈련소에는 작은 후문들이 몇 군데 있는데 내가 훈련 받으면서 드나들었던 문은 모두 3군데였습니다. 내가 훈련소 투입될 때 들어온 문은 충성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한 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수류탄 교장과 화생방 교장, 그리고 각계 전투 교장을 출입할 때 드나들었고 우리 목욕탕에 수류탄 교장 쪽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갈 때도 이용했습니다. 또 훈련소에서 퇴소하여 배출대로 갈 때도 충성문을 이용했습니다. 또 다른 후문은 마살리 경계교장과 영점 사격장을 가기 위해 출입했던 곳으로 2번 정도 드나들었고 또 다른 문은 소룡리 실거리 사격장을 가기 위해 출입한 곳으로 이 문을 나서면 호남고속도로 위로 난 다리를 건너 실거리 사격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문은 우리들의 마지막 교육이었던 매복 교장을 가기 위해서도 출입했습니다. 훈련소 안은 그야말로 군인을 양성하는 하나의 도시로서 그 안에 모든 생활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종교시설로 교회와 성당과 불당이 있었고 D-1일차 교육대 갔던 훈련소 박물관인 멸공관과 극장인 연무관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세탁기가 있는 세탁공장도 있고 각 연대별로 큰 취사장이 있어 우리의 식생활을 책임집니다. 도로 설비도 반듯하게 잘 되어 있고 큰 연병장과 각종 훈련을 소화할 교육장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막사는 2층으로 된 학교 건물 같이 생긴 신막사였고 우리 구중대는 2층에 있었고 우리 아래쪽에는 8중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모두가 중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대 내 다른 중대 사정은 잘 몰랐는데 내무반장과 조교들을 통해 매주 다른 중대 훈련병들이 퇴소하거나 입소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대에서 우리 동기들은 8중대와 우리 9중대뿐이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는 모두 각자의 내무반에서 실시했습니다. 식사당번들이 식권과 국통, 반찬통으로 식사를 타다가 내무반에서 각자 식기에 배식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내무반장과 조교 등 기관병들은 모두 기관병 식당으로 가서 따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의 통제도 없이 식사만큼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대에 가서 보았던 산안훈련소와 가장 다른 풍경입니다. 훈련소에서 가장 특이하게 느낀 것은 화장실입니다. 내무반에 있는 화장실은 사회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세식 양변기였는데 문제는 야외 교육장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의 외벽과 내부 칸막이의 높이가 모두 우리 허리만큼만 올라올 정도로 낮은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앉으면 머리통이 돌출되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군대 화장실 구조에 대하여 누군가가 아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것은 화장실에서 자살하는 등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요. 또 인원 파악이 용이하여 탈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화장실 구조는 나중에 훈련소를 퇴소할 즈음 보급품 전쟁을 할 때 작업물을 훔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습니다. 내가 훈련병으로 있을 때 훈련소장은 배정도 소장이었습니다. 훗날 알아본 바로는 배정도 소장은 12.12 당시 제26 기계화 사단장으로 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에 대항한 진압군 편이었다고 합니다. 쿠데타가 성공한 뒤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자기 반대 세력이었던 배정도 소장을 전투 지휘권이 없는 훈련소장으로 일종의 좌천을 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해정도 소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주일날이면 온 가족들과 함께 훈련소 교회인 연무대 교회에서 훈련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육 30연대 연대장은 김도현 대령이었고 내가 훈련이 거의 끝날 즈음인 1981년 1월 12일에 정탁균 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중대 중대장은 앞서 말했듯이 남한식 중이었습니다. 비교적 깔끔한 이미지에 그리 까다롭지 않은 성격이었는데 다만 원칙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훈련에 있어서는 단 한 사람의 유급자도 생기지 않도록 독려하여 조금이라도 진도에 뒤처지는 사람은 내모반장과 조교들을 시켜서 수없는 반복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가 아침에 학과 출장을 할 때는 절대 뛰어가지 못하게 했고 저녁 때 복귀할 때는 뛰어서 빨리 가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식사를 하고 뛰어가면 소화가 잘 되어 빨리 배고파지기 때문이고 저녁 때는 어차피 배가 고프니까 빨리 가서 저녁을 먹기 위해 뛰어가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대장의 배려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험악한 훈련소 생활을 감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대에는 2명의 소대장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시나무계 소위로 키가 작고 곱상하여 여성스러움이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서아무계 소위로 키가 크고 강인한 인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달라서 신소위는 부드럽고 인간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반해 서소위는 까다롭고 포악하여 그가 주번 시간을 하는 날이면 정말 곡소리 나는 점호 시간을 보내야 했고 훈련장에서도 많은 기합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각 소대에는 내무반장으로 하사 한 사람씩이 있었는데 내가 속한 이 소대에는 최무기 하사가 내무반장이었습니다. 이 내무반장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중대 인사계로 상사 한 명이 있고 중대 행정병 서너 명과 일반 사병인 조교 너댓 명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내무반장들은 내무반장들만의 내무반에서 따로 취침했고 조교와 행정병들은 우리 막사 뒤쪽에 있는 기관병 내무반에서 생활했습니다. 따라서 취침 시간에는 주번사관과 주번하사 외에는 우리를 통제할 기관병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대략적인 훈련소 소개를 마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백